그래서 과거엔 총기의 약실에 한 발을 비우고 5발만 장전할 정도로 매우 위험했습니다. 2025년 4월 부산경찰청 사격장 총기 오발 사고. 이 사고는 사격 훈련 중 총기 이상을 확인하던 경찰관이 오발에 의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며, 2025년 7월 창원 흉기 난동 현장 복귀 중 오발 사고는 경찰관이 장전된 리볼버의 방아쇠에 안전 고무를 끼우려다 총기 오발이 발생한 사건이죠. 리볼버는 한국 경찰에게 매우 적합한 총기이지만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면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총기인데요. 오늘은 이 리볼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컷신 리커기다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리볼버 지킴이 제임스가 리볼버를 까는 최종회입니다. 자, 리볼버 정말 직관적이고 신뢰성이 갑인 총기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총기입니다. 리볼버는 뭐니 해도 자동권총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대구경 탄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래스카 여행용으로 조만간 조금 더 큰 구경의 리볼버를 또 구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리볼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리볼버 사격을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신 분들이 리볼버를 사격하려고 하시는 걸 보면 정말 맞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권총류에 비해서 리볼버가 좀 위험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리볼버가 권총 중에서도 특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세이프티 메커니즘, 즉 안전장치의 부재입니다. 현대식 자동권총에서는 대부분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들이 들어있는데요. 자, 이 글럭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 액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3가지 안전장치가 들어있는데요. 첫째, 낙하 오발 사고를 막아주는 드롭 세이프티가 들어있고요. 둘째로 공이의 오작동을 막아주는 파이어링 핀 세이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아쇠를 조작해야만 해제가 되는 트리거 세이프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트리거 세이프티. 이렇게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 오래된 1911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그립 세이프티와 이 매뉴얼 세이프티, 이것이 장착이 되어 있죠. 2개나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만 클래식 리볼버는 대부분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공이가 노출되어 있어서 뒤로 당겨 격발시키는 고전식 싱글 액션 리볼버는 오발 사고에 매우 취약했죠. 그래서 과거에 총기의 약실에 한 발을 비우고 5발만 장전할 정도로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총기가 낙하를 하면 무조건 오발 사고가 났죠. 그나마 이런 현대식 리볼버는 트랜스퍼 바나 해머 블럭 같은 안전장치가 장착이 되어서 나오긴 합니다. 자, 이 트랜스퍼 바나 해머 블럭은 해머를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해머와 공이 사이에 접촉을 막아서 총기 오발 사고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인데요. 이 덕분에 그나마 리볼버 관련 오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해머가 어딘가에 잘못 걸려서 총기가 발사되는 것을 막아주는 해머리스 리볼버도 개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입니다. 즉, 낙하 오발이나 해머 관련 오발 방지 이외에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왜 리볼버는 수동 안전장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째, 리볼버의 구조상 수동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리볼버는 해머를 뒤로 당기면 총기는 비었습니다. 실린더가 돌아가죠, 이렇게. 그리고 방아쇠가 더블 액션, 싱글 액션으로 바뀝니다. 즉, 이 모든 작동들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수동 안전장치까지 달리게 되면 부품 수는 늘어나고 고장으로 인해서 리볼버의 신뢰성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리볼버는 무거운 방아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렇게 해머가 내려져 있는 더블 액션 상태에서의 방아쇠는 매우 무겁습니다. 무겁죠. 싱글 액션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더블 액션 방아쇠 덕분에 방아쇠 관련 오발의 위험이 줄어들고 그 이후로 특별히 수동 안전장치를 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Well, it's my safety, sir.
두 번째로 리볼버는 불량 탄환에 의한 격발 실패, 즉 fail to fire에도 매우 취약한 편인데요. 물론 리볼버는 자동 권총과 달리 격발 실패 상황에선 즉시 다음 실린더로 넘어가서 차탄의 발사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격발 실패가 단순히 불발탄이 아닌 불량 뇌관에 의한 발사 지연, 즉 행파이어에 의한 것이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행파이어는 공이가 뇌관, 즉 프라이머를 가격했지만 프라이머가 조금 늦게 폭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리볼버가 발사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차탄의 사격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탄환이 실린더 내에서 발사가 돼서 총기가 폭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격전이 벌어져서 총기를 지속 사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사격장에서 리볼버의 발사가 실패되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다음 실린더로 넘어가지 마시고, 즉 재발사하지 마시고 약 30초 정도 총구를 타깃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행파이어가 아니고 탄환이 불량탄임을 확인하시게 되면 그때 불량탄을 제거하고 사격을 이어가시던지 아니면 그 다음 탄으로 차탄의 사격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세 번째로 리볼버는 반동 제어가 좀 힘든 총기입니다. 그 이유는 리볼버 자체의 설계와 작동 방식 때문인데요. 자, 여기 글럭 같은 자동 권총은 발사 시 슬라이드가 후퇴 그리고 전진하면서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기의 반동으로 생긴 에너지를 총기의 앞과 뒤로 분산을 시켜주죠. 하지만 리볼버는 일체형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즉 총기 발사에서 발생하는 반동을 온전히 사격자가 손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식 리볼버의 더블 액션 방아쇠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블 액션으로 사격을 할 경우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명중률은 떨어지고 손가락에 힘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반동 제어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런 현대식 리볼버는 총열과 사격장의 손의 거리가 자동 권총보다 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총열이 여기 있고 손이 여기 있죠. 굉장히 이만큼이나 지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자동 권총은, 자, 보세요. 자, 손이 여기 있고 바로 배럴이 여기 위치하고 있죠. 이런 구조적 특징 때문에 총열에서 발생한 반동 에너지가 위쪽으로 발생해서 손목이 위로 꺾이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로 인해서 총구 들림, 즉 머즐 플립이라는 현상이 자동 권총보다 조금 더 심하게 발생이 됩니다. 특히 대구경 리볼버를 사격할 때는 머즐 플립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발사 시 총구가 위나 옆으로 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격장에서 초심자가 대구경 리볼버를 사격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조용히 사격을 중단하고 빠르게 짐을 챙겨서 그냥 집으로 튀튀튀 한답니다. 자, 리볼버 사격 팁을 잠깐 좀 드리자면 발을 어깨 넓이로 펴시고요. 발은 안 보이죠, 지금 앉아 있어서. 자, 상체는 앞으로 약간 기울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격하는 쪽 팔은 쭉 펴고 총구 쪽으로 밀어 주셔야 됩니다. 힘을 이쪽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쪽 팔, 이쪽 팔, 이 보조하는 팔은 구부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팔, 이쪽 팔은 당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격하는 팔은 밀어주시고 반대쪽 팔은 당겨주시는 것이죠, 몸쪽으로. 그러면 반동이 보조하는 팔, 이쪽 팔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은 최대한 위로 잡으시고 단단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아쇠 울, 트리거 가드를 양손으로 이렇게 받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리볼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통해서 최근 일어난 한국 경찰의 총기 오발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리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